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이 원산에서 김정은을 만나면서 건넨 인사말을 보면 아주 친근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라브로프는 김정은에게 아브이프쇼 이시오 꾸리째 이야 꾸리유 아직 담배 피우시는군요. 나도 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담배와 관련된 라브로프의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가 유엔 대사로 일했을 때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 여기자가 여기서 담배 피워도 괜찮냐고 묻자 나는 러시아 대사야. 일로와 같이 피워라고 유머러스하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 일행이 북한의 원산 갈마 리조트를 방문한 뒤 평양이 리조트를 폐쇄했다는 서방의 주장은 가짜라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자하로바는 최근 서방 매체들이 라브로프의 방문 이후 북한이 새로 건설한 원산 갈마 해변 리조트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폐쇄했다는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와 AP는 리조트가 일시적으로 외국인 손님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라브로프의 방문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번 여행 중단은 러시아 측의 방문과는 무관하며 2020년 2월부터 북한에서 시행된 코로나19 제한 조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초부터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출신 관광객은 예외라고 덧붙였습니다. 자하로바는 기자들에게 미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매체들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이러한 주장을 전형적인 거짓말이자 조잡한 가짜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워싱턴 군부와 정치 엘리트들이 악의적으로 헛소문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는 이달 초 리조트 개장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인 명사입니다. 라브로프를 수용한 자하로바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리조트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우크라이나 분쟁 발발 이후 두 나라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브로프는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리조트가 훌륭하다면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광, 교통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극동도시 블라디보스톡과 평양 간 직항편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연해주 부지사에 따르면 작년에 약 1,500명의 러시아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의 노르트윈드 항공은 이번 달 말 모스크바에서 평양까지 직항 노선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4km에 걸쳐 조성됐으며 최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을 포함한 수백 개의 신축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곳을 세상에 비할 데 없는 우리식 해안 휴양도시라고 묘사하며 수영, 스포츠, 쇼핑, 문화행사, 사계절 레저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조트 개장식에는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 직원들이 참석했는데 조선중앙통신은 이들을 특별 손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최근 몇 년간 크게 개선됐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8일간의 해변 패키지 가격은 1인당 약 1,800달러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갈만한 러시아인들은 많습니다. 러시아 루블은 2022년 분쟁 초기 1달러당 76루블이었다가 120루블까지 떨어졌지만 지금은 78루블입니다. 굉장한 강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긴 하지만 은행에 저축하면 20%의 이자를 받습니다. 제재로 인해 갈 수 있는 해외여행지도 크게 줄어 요즘은 국내 여행을 하거나 밖으로 나가면 중국의 하이난, 베트남, 태국 그리고 북한 정도입니다. 원산 갈마는 러시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치에 별로 뒤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국 하이난에는 안내판에 중국어, 영어와 함께 러시아어도 표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EU가 18번째 제재를 부과하더라도 러시아는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격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러시아 에너지,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승인했는데 모스크바는 이 제재를
불법이라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이번 조치가 모스크바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경제는 당연히 살아남을 것이고 반다라 정권의 몰락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모스크바가 정치적으로 EU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 블록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셀의 새로운 제재는 유럽 22개 은행과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합니다. 또 2022년 사보타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노르트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의 이용도 금지합니다. 새로운 제재는 브라셀이 그림자 함대라고 부르는 선박 105척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그림자 함대는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면서 모스크바의 석유 수출에 대한 EU의 가격 상한선을 우회합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러시아가 제재에 대해 어느 정도 면역력을 키웠고 제재하의 삶에 적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타임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9.3 전승절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는 푸틴 대통령의 참석을 확인했지만 트럼프는 참석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임즈는 전문가와 일반 중국인 모두 시진핑 주석에게 기회를 잡아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고 승전 기념 행사에 3자 정상회담을 주최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 인민대 교수로 어피니언 리더인 진찬롱이 트럼프의 방문을 9.3 기념 행사와 연계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관차와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진찬롱은 중국, 미국, 러시아 지도자들이 군사 퍼레이드에 함께 서 있다면 전 세계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새 거두가 베이징에서 만날지 어쩔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페스코프는 타스 통신에 그러한 만남 가능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이 자신과 멜라니아를 중국에 초대했다고 밝혔는데 그는 무역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매우 좋은 전화 통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이나 베이징이나 구체적인 방문 날짜에 대한 공식 확인은 없었습니다. 타임즈가 인용한 분석가들은 9.3 베이징 전승절이 악화되는 세계적 긴장 속에서 세 나라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상징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타임즈는 또한 중국이 지난달 일본 교도통신에 유사한 보도를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암묵적인 추측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타이완의 여러 전문가들은 전승절에 미 중러가 만날 가능성에도 꽤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히토리와 전승절 참석을 바꿔먹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7월 16일 트럼프는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이미 펜타닐 밀수에 중대 행동을 취했다면서 베이징이 그 문제에 있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직전 트럼프는 펜타닐을 미국에 밀반입하는 중국인은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강경 입장에서 선회했습니다. 중국은 시종 펜타닐은 미국 문제로 중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중국은 마약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습니다. 바로 사형인데 그런 중국이 국내에서는 무관용이지만 미국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봐줄 테니 미국에 밀반입하라고 창려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미 재무장관 베센트는 미중 협상이 잘 돼가고 있다면서 몇 주 안에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음 달 초 제3국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양국은 8월 12일까지 90일 동안 휴전 상태지만 8월 12일이라는 날짜에 대해 투자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8월 12일 이후에도 미중 양국은 싸우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전승절을 앞두고 미중 간 민간 교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 항공유선재단의 제프리 그린이 우이저우성 웨이후도의 플라잉 타이거즈 유적을 시찰하도록 배려했습니다.
페이후뚜이는 제2차 대전 중 미국이 중국을 도와 일본군을 공격한 공군 용병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국민당군을 도운 것이었지만 어쨌든 미국이 중국과 함께 일본 파시스트와 함께 싸웠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니들도 일본군을 무찌르는 데 일조했으니 9.3 전승절에 참석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트럼프는 중국 방문에 몸이 달았습니다. 계속 중국을 압박했다가는 베이징이 다시 히토리로 워싱턴에 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9.3 전승절에 참석할 가능성도 상당하고 그게 아니라면 10월이라도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중국의 퍼스트 레이디 펑리유엔은 미중 청소년 교류 5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중 간 인적, 인문 교류를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펑리유엔은 미국 청년들이 중국 노래 몰리화를 합창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일부 유튜버들은 시진핑 실각설을 잠재우기 위해 펑리유엔이 전면에 나섰다는 황당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짱 여우샤가 시진핑의 반기를 들었다는 가짜뉴스가 판을칩니다. 그러나 짱 여우샤는 시진핑의 충신입니다. 푸틴에게 쇼이구나 벨로소프가 있다면 시진핑에게는 짱 여우샤가 있습니다. 그는 시진핑의 프로토제, 중국어로는 친신, 가깝고 신뢰하는 부하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진핑 실각설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한편 수저우 대학 석좌교수 가오 쯔카이, 영어명 빅터 가오는 자신이 처음으로 트럼프의 9.3 전승절 초청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면서 일본 니케이도 유사한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차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한다면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이자 트럼프의 79번째 생일날 치른 열병식과 비교돼 그가 매우 기뻐할지도 모르겠다고 약을 올렸습니다. 그는 또 일본 총리도 천안문에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일본 총리가 정중앙에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해 무조건 항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 타이완의 운명이 일본의 운명이란 망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오즈 가이는 미국이 중국에 악몽을 꾸고 있다면서 첫 번째 악몽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여러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했기 때문에 그런 악몽은 꿀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철강 생산, 전력 총 생산 등 200여 개 분야에서 중국의 생산은 미국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이미 경쟁에 졌는데도 중국의 추월 가능성과 세계 무대 중심에서 밀려날 것을 두려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오즈 카이는 미국의 두 번째 악몽으로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저서에서 언급된 중국과 미국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토냐 하딩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피겨스케이트인 토냐 하딩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에도 매사추세츠 출신의 낸시 캐리건이 자신과 경쟁에 이기고 동계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할까 봐 항상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냐 하딩과 그녀의 남편 낸시 캐리건의 무릎뼈를 곤봉으로 공격하도록 깡패들을 고용했다고 했습니다. 가오즈 카이는 이는 실화로 할리우드는 이 사건을 소재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었으니 꼭 찾아서 보기를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보고 미중 관계라는 맥락에서 생각해보니 지금 미국이 하는 모든 일은 중국과의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중국의 무릎뼈를 박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가오즈 카이는 또 트럼프 심리학이라는 강좌를 개설해 오만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를 면밀히 연구할 것을 베이징에 제안했다고도 했습니다. 영어로 빅터 가오를 검색하시면 가오즈 카이의 아주 훌륭한 국제정세, 지정학 관련 컨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 중 한 명으로 세계적으로도 명망이 높습니다. 현대 중국의 세계관이나 전략을 알 수 있는데
맨날 중국 망한다는 엉터리 프로그램은 그만 보시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